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전반이 내내 강세를 보이다 2시 반 이후서부터 급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바이오 종목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철저하게 개인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성적인 어떤 시세라기보다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버블과 역버블이죠. 거품과 역거품이 쌓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그 코덱스 코스닥 그 레버리지가 8%대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 뭐 1%대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죠. 또 마이너스 종목군들이 또 속출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주도주 변화와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바닥권 턴어라운드 두 종목, 바이오톡스텍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태고사이언스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태고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주도주 변화 보면 뭐 우리가 계속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지온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메지온이 먼저 포문을 열고 그 HLB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최근에 어제 뭐 HLB 생명과학, HLB 다 상한가에 진입하고 오늘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흉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 차트상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 다시 HLB가 만약에 주춤을 한다면 다시 메지온으로 매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이제 헬릭스미스라든가 신라젤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는데, 그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헬릭스미스하고 신라젤은 이미 상처가 깊어요.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는 사실 가타부터 말씀드리기가 제가 지식이 짧고, 헬릭스미스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게 되면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헬릭스미스와 신라젠 같은 경우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좀 우리가 그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메이지온이라든가 HLB를 제외하고 1급 후속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죠.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이제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가 아닌가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120일, 지금도 121선 얘기를 많이 하냐는데, 121선이 우리가 경기선이에요, 경기선. 원래는 121선의 방향성이 이렇게 하향 추세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전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저점을 꾸준히 높이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해주면은 120선의 방향성이 최소한 수평으로 바뀌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가능하고, 121선의 방향성이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항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된 조정이 아니었나. 그것보다는 예상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튀었던 거죠. 주가가 크게 시세를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그 초강세,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까지 이어지면 안 돼요. 오늘은 좀 접어주고, 눌림목을 한 2, 3일 주고, 그 다음에 또 뻗어나야지 길게 가는데, 매듭을 안 주고 다이렉트로 올라가다 보니까, 경계성 매물을 비롯해서 그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가 지금 뭐 2.5%, 6%, 2.5%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바이오 종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뭐 훼손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표들을 먼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열이 받아갖고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표 역할을 하죠. 지금 바이오 전반이 크게 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지표 역할을 하는, 인덱스 역할을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에요. 거래량도 아주 뭐 아름다울 정도로 견조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전반에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분식회계라는 그런 그 최악의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 저점을 꾸준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전반이 밀리는데 크게 또 안 밀리는 모습이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 하여튼 상승 추세의 어떤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메지온 보죠, 메지온. 메지온이 뭐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메지온하고 이제 HLB하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제가 또 그 HLB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좀 짧아요.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건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 메지온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확고한 그 논리가 있죠. 메지온 역시도 7월 달에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이제 그 임상 실패설이 돌면서 그 뭐 똥물까지 다 기어 나왔다는 거죠. 잠재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절대 다수가 다 이탈했어요. 팔놈들은 다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세가 끝나려면 이 매집한 세력이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팔아먹었다는 것은 거래량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거래량 과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매집한 가격 대비해서 아직 주가는 굉장히 적게 올라갔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 논리로 얘기한다면 윤화대필의 그 삼상 결과가 11월경에 이제 발표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흐름은 11월 메지온의 삼상 발표까지는 바이오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지온이 오늘 사실 그 자기 어떤 그 자기 개인의 어떤 그 개인기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반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좀 주춤했는데 막판에 크게 올라오고 그랬어요. 이건 버블이 형성된 거죠. 투기적인 버블 매수세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위에 꼬리를 빼면은 굉장히 뭐 양호한 모습이고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라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거래량이 거의 뭐 100만 주 정도 됐다 그러면은 저도 장담 못 하는데 거래량이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건 속이더라도 거래량은 여러분들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 차트에 보고 취해 있지 마세요. 봉 차트에 양봉이 쭉 난다고 무조건 좋아 보이고 음봉이 나온다고 우리가 또 그 기분 나빠할 필요 없거든요. 우울할 필요 없거든요. 예,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구독자분이 1000분이 넘었고요. 지난주 일요일날 그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그 초보분도 많으시고 순수하신 것 같아요. 강의 내장에 뭐 처음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반응은 좋았다 하시고 또 얘기한 종목군들이 논리가 다 맞았죠. 뭐 오른다 안 오른다 떠나서 그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주도주 핵심 주도주 메이지온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바이오는 갈 길이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메이지온이 한 30만 원 정도는 가야지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 HLB 보도록 할까요? HLB는 오늘 그래도 상처가 좀 크죠. 물론 이제 HLB도 거래량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은 돼요. 과열은 아니에요. 과열은 아닌데 일단 그 꼭지가 워낙 길기 때문에 최고점이 20만 9,700원인데 당분간은 이 가격대가 좀 강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HLB도 저는 잘 모르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엄마가 아가를 낳는 것 같은 산고를 겪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주식이 뭐 만만한 게 아니에요. 좀 어제 상한가고 오늘 상한가 부분까지 가니까 이게 뭐 일사천리로 갈 것 같지만 이렇게 항상 시련을 주는 거죠. 흔들려서는 절대 고수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매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메지온. 그 다음에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면은 세력들이 주식을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주식은 기본적으로 좀 투박한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명분이 커야 돼. 명분이 붙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따라지는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한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저한테 누가 문의를 해온다면 저는 헬릭 스미스 10만 원 정도에서는 팔으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건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신라젠. 지난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에서 64,000원 얘기한 거는 그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신라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이 굉장히 꼬였어요. 그래서 제 관점으로는 좀 조심스러운데 제 관점으로는 신라젠은 좀 처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그 바닥권에서 턴어라운 되는 거 바이오 톡스텍. 사실 바이오 톡스텍 한 종목 갖고도 제가 뭐 1시간 이상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하여튼
바이오텍스텍은 이제 상승 논리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CRO 업체라고 했어요. CRO는 비임상이라고 해서 사람 임상하기 전에 동물 대상 임상을 하는 걸 비임상이라고 하는데 비임상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정부의 육성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산업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화평법이죠. 화평법. 화평법은 기존에 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생산, 판매, 유통, 수입하는 모든 회사는 다 유해성 검사를 이런 바이오톡스텍 같은 회사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거, 위탁을. 그런데 이제 특히 연간 1000톤 이상 화학물질 시장 규모가 제일 큰데 그게 이제 2021년까지는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는 실적이 좋아지겠죠. 세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시에 나왔던 얘기인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그래요. 내시라고 그래요. NASH. 특허 물질을 개발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자체 끝까지 이제 3상까지 가서 상용화하는 게 아니라 기술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공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톡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길게 보면 23,000원까지 갔다가 이게 5,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턴어라운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고사이언스를 보죠. 오늘 바이오 시장이 지금 이제 뭐 경랑기죠. 지금 막 어제도 그렇고 오늘 특히 앞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가 8%대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새롭게 보이지 않았던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제 HLB가 상처를 입었어요. 기술적인.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고 노리는데 메지온도 뭐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 뭐 다 뭐 등등 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바이오에 집중된 어떤 그 힘이 있을 거예요. 힘이 다른 영역 쪽으로 이제 건드려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태고 사이언스가 그런 끼를 갖고 있는데 워낙 이제 기존의 영웅들, 메지온이라든가 HLB라든가 이런 영웅들의 가려갖고 빛을 못 발했는데 이런 게 이제 바이오 환경이 바뀌면서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완전 바닥권이죠.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태고 사이언스 최근에 이제 공시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인공 피부 관련주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홀로덤. 홀로덤이라는 것은 이제 패치죠. 우리 파스 같은 거. 그다음 동종 유래 줄기세포 칼로덤. 칼로덤이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당뇨병성 그 족부 괴사 치료하는 거죠. 3차원 배양 피부 모델은 네오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뭐 자기 유래 배양 섬유 아세포 치료제라고 그래요. 로스미러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 또 공시 보니까 그 어깨 힘줄이 치료제로 개발 중인 뭐 TPX114의 3상 1단계라는 거죠. 임상의 순항중인 거죠. 3상 중에 있는 게 있어요.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칼로덤이죠, 이거. 줄기세포, 동종유래 줄기세포 칼로덤. 이게 이제 당뇨병성 족부 궤양. 보통 당뇨병 환자분들 보면 족부가 괴사되는 겁니다. 이게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대요. 이게 12주 내 당뇨병성 그 족부 궤양이 12주 내 모두 완치가 됐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건강보험이 9월 1일자로 확대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은 좀 별볼일 없는데, 3분기까지인데 4분기서부터는 실적이 상당 부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때가 이제 그 9월 1일자로 이제 보험 적용된다고 그럴 때가 요때가 이제 상한가, 점 상한가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큰 눌림목 과정이라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태고 사이언스,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갖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알테오젠도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 뭐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고 있으니까 상승이 연장선상. 지금 이 주가는요. 지금 9월달 이후의 주가는 8월 말경에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때 강력한 상승이 일어났죠. 어찌 보면 메지온이라든가 HLB도 먼저 강력하게 도약을 했거든요. 이 이후의 주가는 다 이 세력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상승 추세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여러분들 기업 내용 보세요. 기가 막히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좀 돌파한다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어제 이것도 제가 뭐 많이 강조해드렸죠. 10월 달 들어서 가장 강렬하게 반응했던 게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강렬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에 자신 있다는 거고, 자신 있다는 것은 자금도 충분하고 그 자금에 걸맞는 정보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그 한올 바이오파마도 뭐 글로벌 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죠. 다행히 한올 바이오파마는 오늘 이렇게 이제 등락해서 좀 피해가는 것 같아요. 어제 먼저 오르고 오늘 이렇게 이제 눌림목 조정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어제 거래가 만약에 이 거래량이 140만 주 터졌는데 100만 주 좀 아래로 터졌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매집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거래가 터지는 날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때문에 당장 갈 수는 없어요. 하여튼 요번에 반드시 조정을 활용해서 눌림목에서 사볼만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월봉 보면, 월봉 보면 이 고점과 일치하죠. 이게 이제 프레토 지지선,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는 아니고, 이 최고점이 44,850원이거든요. 이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바이오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절대로 이제 대중들이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리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목표한 끝까지 소신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표한 가격대도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하다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라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